기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화제의 뉴스 알아보는 더 뉴스나우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베이징, 기상청을 다룬 기사가 많았고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미얀마, 중국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의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몰아쳤습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치보다 180배가 높은 9,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베이징을 휩쓴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곧바로 우리나라로 몰려왔습니다. 황사는 주로 봄에 발생합니다. 봄철이 되면서 중국 내몽골에서 강력한 흙먼지가 발생해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현상인데요. 자동차나 공장, 가정 등에서 배출된 인위적인 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사 이동 경로인 중국 동부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섞이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해서 황사가 대부분 높은 상공으로 지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황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일단 우리 기상당국은 올해 황사 발생 횟수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다룬 기사가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담화를 통해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대남기구를 해체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를 예고한 겁니다. 1961년 김일성 주석 당시 발족된 조평통은 우리의 통일부격의 대남기구입니다. 대남 정책에 대한 성명 및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대화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에서 새 통일 정책이 발표되거나 정세의 변화가 생기면 서기국 보도 형식으로 즉각 반응을 내곤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강도 높은 발언을 한 이유는 바로 한미연합훈련 때문입니다. 훈련 축소가 아닌 중단을 요구해왔던 만큼 한미연합훈련의 본질과 성격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대남기구 정리 발언이 주목을 받는 건 사실상 남북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미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대화가 단절된 상황. 과연 북한의 경고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꼬인 남북관계의 실타래가 풀려나갈 수 있을지 남북 모두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미얀마와 중국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반중 정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중국은 공식적으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며 시위대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제재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 데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군부의 쿠데타를 승인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들입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악화하면서 중국이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중국계 공장들에 대한 약탈과 방화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미얀마 한인회는 한국 공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는데요. 태극기를 배포하고 개양할 것을 권했습니다. 중국 공장으로 오인받아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봉제기업은 약 130개, 한인회는 추가로 태극기를 확보해서 한국 업체들에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더 뉴스나우였습니다.